자, 이제 98쪽 갑니다. 이제 세 번째 3번인데, 자, 3번 제목이 보니까 이제 추계 결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 매매가가 불분명하다. 그럼 뭐 한다? 추계한다. 그래서 이제 보면, 자, 본문 보죠. 양도가액이나 혹은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하는 경우는 다음의 방법을 어떻게 순차로 적용한다. 그래서 1번 무슨 값입니까? 매매 사례가액. 2번 무슨 값? 감정가액. 자, 3번 무슨 값? 환산 취득가액.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환산가액은 그 밑에 공식 같지 않은 공식인데요. 그게 공식이에요, 그게. 그래서 양도 가격 곱하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한다고 되어 있고, 자, 마지막 4번 뭡니까? 기준시가. 정부가 정한 금액인데요. 그거 잠깐 볼게요. 자, 토지인데 일단 정부가 정한 땅값을 뭐라고 그래요? 개별 공시지가. 그래서 옆에 보니까 일반 지역은 개별 공시지가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지정지역이라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이 지정지역은 토지 금액이 갑자기 확 급등하는 지역이에요. 그 대표적인 동네가 저희 시골 동네 옆 동네인데, 요번에 뉴스에서 봤죠. 서울서부터 어디까지? 세종까지 도로가 나죠. 실제 이렇게 납니다. 도로가 나는데 참 저희 아버지도 참 운도 없어요. 저희 땅이 임야가 6기거든요. 저희 산이 딱 빗나가는 거 있죠. 일로 이렇게 오든가. 그럼 수용됐으면 이거 안 하지 내가. 아유, 수용되면 나도 BMW 타고 다닐 텐데. 에이씨. 자, 근데 문제는 여기 말고 이제 저희 동네는 아니고요. 이쪽 반대 동네. 이쪽에도 휴게소가 생긴다는 또 소문이 있어요. 이쪽에 생기면 참 좋은데 여기 생긴데, 그러면 휴게소가 생기고 뭐 인터체인지도 생긴데 여기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이쪽으로 안 생겨. 다 일리 생겨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동네 땅값이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겠죠. 그것도 뭐 한 평당 10,000원 뛸까, 평당 뭐 10만 원씩 뛸까, 평당 10만 원씩 이렇게 갑자기 토지 금액이 급등한 지역이에요. 자, 이런 지역은 옆에 보다시피 이미 정해져 있는 개별 공시지가에 뭘 곱한다? 배율을 곱해. 이 배율이 뭐냐면 시세가 몇 배 뛰었냐. 그래서 시세가 뭐 2배 뛰었다. 그럼 곱하기 몇 배? 2배.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뭐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몇 배 이렇게 갑니다. 자, 두 번째 건물 가요. 건물도 두 가지가 있네. 일반 건물이고 지정 건물인데 이건 어떻게 구분하냐면, 일반 건물은 단독 소유한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독 소유. 실제 이 건물 주인은 한 명입니다. 이게 일반 건물이고, 그게 아니고 이제 구분 건물도 있죠. 이거는 층별로 주인이 다 다른 거. 이게 구분 소유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단독 소유한 건물은 일반 건물. 이게 층별로 주인이 다 다르면 얘는 뭔 건물? 구분 소유한 건물인데 요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단독 소유 건물 볼게요. 자, 건물의 신축 가격, 구조 용도 등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끝에 보니까 매년 한 번 이상 누가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한 가액돼 있죠. 옆에 쓸게요. 건물 가격만. 무슨 가격만? 건물 가격만. 그래서 이렇게 단독 소유한 건물은 그럼 이 건물은 분명히 주인이 한 명이에요. 한 명이면 얘는 건물 금액은 누가 정하고? 국세청장이. 이 땅은 뭐로 하고?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근데 지정건물 볼게요. 자, 보니까요. 건물의 종류, 규모, 상황, 위치 등을 참작해서 매년 한 번 이상, 자, 밑줄 국세청장이 어떻게 일괄 산정 고시한대요. 뭐하고 합쳐서? 토지 금액과 건물 금액을 합쳐서 고시해요. 그러면 지정 건물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가 나올 여지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구분되어 있지만, 이게 구분 소유한 건물은 어떻게? 토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뭐라 칭한다? 국세청장이 일괄 고시한다. 그게 차이점이고. 자, 주택은 많이 보던 거죠. 정부가 정한 단독주택 뭡니까? 개별 주택가격. 정부가 정한 아파트값 뭡니까? 공동주택가격이라고 칭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정부가 정한 금액이고, 그 내용은 뭐와 똑같다? 지방세에서 나오는 시가 표준액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돼요? 매, 감, 환, 기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요 순서는 됐어요. 됐는데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지만 자, 매감한기 되면 절대 실제 비용을 쓴다고 쓴다. 실제 비용을 쓸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비용도 어떻게 빼자? 추계해서 빼자.
이 추계된 비용을 뭐라 부른다 했어요? 계산 공제한다고 해요. 근데 이거 계자가 지금 멍멍계자인데 멍멍계죠. 쌤, 그 잘못됐어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 계산이요. 지금 두 글자인데 요 계산이라는 게 지금 나오고 요 계산이 있어요. 요거는 정확하게 세무한다는 뜻이고 얘는 대충 세무한다. 어림잡아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확한 게 아니고 어떻게 대략적으로 그건데 그래서 우측에 가볼게요. 자, 99쪽에 4번. 자, 필요경비 뭔 공제? 계산 공제입니다. 보니까 취득가액을 뭐 했을 때? 추계, 매감, 환기로 했을 때 인정되는 경비이다. 그래서 실제 쓴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취득금액이 추계가 되면 무조건 그 공식이 나와 있는, 뭐 공식도 아니죠. 뭐 거기 나와 있는 퍼센트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돼요. 그럼 첫째, 내가 양도한 게 토지였다. 그럼 어떻게 취득 당시에 정부가 정한 토지 금액, 개별 공시지가의 동그라미 몇 퍼센트? 3%만 비용으로 인정해 줘요. 그럼 내가 실제 쓴 비용이 한 5천만 원이다. 근데 곱하기 3%가 3천만 원밖에 안 나온다. 그럼 3천만 원밖에 안 빼준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 토지가 미등기 양도가 된 거면 0.3%밖에 그나마 안 돼요. 그나마 비용이 더 적어지는 거죠. 결국 등기하고 팔면 얼마 공제? 3%. 미등기 얼마 공제? 0.3% 공제. 두 번째,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취득 당시 자 국세청장 고시가액이 역시 몇 퍼센트? 3%. 그게 똑같이 미등기면 얼마? 0.3%. 토지하고 똑같네요. 세 번째,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취득 당시 개별주택 가격 혹은 공동주택 가격이 몇 퍼센트? 3%. 미등기 되면 얼마? 똑같이 0.3%. 일단 그거까지만 봐요. 밑에 대비두고.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토지와 건물과 주택이 다 똑같다. 어떻게? 취득 당시 정부가 정한 금액의 몇 퍼센트? 3%. 그게 미등기면 몇 퍼센트? 0.3%만 비용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 이게 무슨 공제요? 필요경비 무슨 공제? 계산 공제. 그래서 항상 다시 한번 실제 취득가액이면 실제 비용을 빼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취득금액이 추계가 되면 무조건 비용은 어떻게 뺀다? 계산 공제한다. 그래서 다시 취득금액이 어떻게 매감, 환기로 추계되면 무조건 비용은 뭐 한다고요? 계산 공제한다. 몇 퍼센트 공제예요? 3%.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미등기 얼마 공제예요? 0.3% 이렇게 해서 공제가 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양도차익 구하는 방법 다 한 겁니다. 이건 나중에 기본서 나도 이렇게밖에 안 해요. 이건 지금 저희가 기본서 내용, 심화 내용을 지금 다 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빼먹은 거 한 개도 없어요. 다 한 거예요, 지금. 지금 한 내용, 아까 전 시간부터 지금까지 한 내용은 지금부터 시험 보는 날까지 계속 똑같이 계속 얘기를 반복할 겁니다. 왜? 지금 한 얘기 이상 시험에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그럼 쌤, 이거 계산 문제 안 납니까? 나지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 한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양도 차익을 구하는 문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한번. 어떻게 나냐면, 예를 들면, 자, 가령, 양도 가격이, 실제 양도가입니다. 10억. 자, 취득 금액이 1억. 그 다음에, 실제 비용이 2억 1대 양도 차익 구해봐라. 이게 문제예요. 얼마? 7억. 이게 저희 시험 16회 때가 나왔었던 문제예요. 왜 웃어요? 너무 웃겨요? 해보면 되지. 양도 금액 빼기 하면 얼마요? 7억이네. 예. 이게 답이야 이게. 실제예요. 근데 이걸 틀린 분도 있게 없게? 겁나게 많아요. 엄청 많다고. 왜냐면 문제에 뭘 주어졌냐면 이렇게 써놓고 옆에 기준시가는 8억, 기준시가는 뭐 예를 들게 그냥 2억 없어. 이렇게 되니까 6억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 답을. 왜? 항상 대원칙은 뭘 갖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실거래가 원칙. 얘는 다 함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추계로 하라면 얘가 맞겠지만 그거 없으면 무조건 원칙은 다 뭐 원칙? 실가 원칙. 그래서 틀린 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칙은 뭐 원칙?
실가 원칙이요. 예외는 뭡니까? 추계한다라고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항상 원칙은 무슨 가 원칙이에요? 실지거래가에서 양도금액도 실지양도값, 취득금액도 실지취득가. 그 비용도 무슨 비용? 실제 비용으로 간다. 다만 실제 매매가가 불분명하다. 뭐한다? 추계한다. 어떻게 추계요? 매감환기. 자, 매감환기로 추계가 되면 무조건 비용은 어떻게 뺀다? 추계해서 뺀다. 뭔 공제? 계산 공제한다. 몇 퍼센트? 3%. 미등기 얼마? 0.3%. 이렇게만 보시면 양도차익 하는 건 다 한 겁니다. 됐슈? 네. 자, 넘어갑시다 이제. 자, 여기까지 양도차익이 이제 큰 2번 가요. 99쪽 2번. 자, 이번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인데 이번에는 자, 양도차익에서 뭘 빼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이 있다. 여기까지 볼게요. 이제 볼 건데 그럼 대체 이번에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대체 뭐 하는 거고 저걸 또 왜 하느냐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건데 자, 부동산 학개론에서 수요 공급은 배웠죠? 배웠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먼저 한번. 이게 무슨 곡선? 수요 곡선이에요? 얘는 공급. 오, 그래? 그럼 요 점을 뭐라 불러? 균형점. 여기서 뭐가 나타나요? 가격. 무슨 가격? 균형 가격은 뭐 시장 가격. 자, 그럼 여기서 그래프를 자, 공급은 일정하대요. 자, 수요가 한 단위가 증가되면 그 가격은 어떻게 한다? 가격이 무슨 증가돼? 올라가지. 가격은 올라가요. 네.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럼 수요는 일정한 상태에서 자,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내려가겠죠. 그죠? 자, 그건데 왜 요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제 어떤 얘기냐면 해볼게요. 자, 이제 장기 보유 공제인데 잘 보십시오. 자, 제목은 이렇게 쓸게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인데 자, 그럼 얘를 왜 하냐? 이제 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는 이유가 부동산 시장에 잘 보세요. 동결과 부동산 시장에 자, 결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동결과 결집을 방지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보세요. 제가 부동산 팔고 양도차익이 9억 나왔어요. 이제 양도차익이 9억이 나왔어요. 9억. 자, 근데 이 지구상에 이런 장기 보유 공제가 없대요. 참고로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용어는 차이가 나는데 세법 있는 전 세계에는 저 공제가 다 있어요. 이 공제가 어디야 김병만이가 가는 뭐 정글 그런 데 빼고요. 정상적인 국가에서 이 세법 있는 국가는 부동산 양도했을 때 이 장기 보유 공제가 거의 다 있어요. 근데 지구상에 그런 공제가 없다고 합시다. 없으면 어떻게? 그냥 없는 거잖아. 그럼 결국 양도 소득 금액이 얼마일 거고 9억일 테고 이렇게 해서 세금 매겼어 이제. 매기니까 세금 이만큼 나온대. 근데 가령 이번엔 똑같이 9억인데 이번에 지구상에 이런 공제가 있는 상태에서 세금 매기니까 어때? 세금이 좀 작게 나오겠지, 그죠? 공제되니까. 그럼 결국 공제가 없으면 이렇게 세금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결집된다고 해. 그거를 어느 정도 공제를 통해서 뭐 하겠다? 많은 걸 완화시킨다. 방지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세금이 엄청 나오는 게 뭐고? 결집이요. 자, 그럼 동결이 뭐냐? 얘는 자, 꽤 오늘 추워요. 자, 추워. 부동산 매매가 냉각된다는 얘기예요. 매매가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지구상에 공제가 없어. 엄청난 세금이 나왔어요. 나오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이 9억이라는 이 금액은 실제 이익이 아니고 저 안에 뭐도 포함되어 있다? 물가 상승분도 포함되어 있다. 그거 포함해서 세금을 다 내보니까 숫자상은 남는데 냉정하게 연금의 현가 계수를 다 따져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요. 즉 뭐냐면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진다는 말을 있죠. 숫자상은 남는데 다 따져보면 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숫자상 남아서 세금 내고 숫자상 남어. 근데 실제 남는 게 없어. 그럼 굳이 팔을까 이걸? 안 팔죠. 왜? 팔아봐야 뭐요? 세금 다 내고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럼 안 팔아. 안 팔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공급이 감소해요. 나만 안 파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자가 안 팔 거예요. 왜? 세금 내다 판다니까. 안 팔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공급이 점점 줄어들겠죠. 공급이 줄면 뭐는 증가해요? 수요는 증가되겠죠.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더 뛰어. 그럼 자,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더 뛰어요. 더 뛰게 되면 그만큼 이익은 더 커지겠지 이제. 그죠? 이익이 더 커지면 그만큼 세금은 더 커지겠지 이제. 더 커지니까 더 안 팔아. 안 팔면 가격은 또 뛰어요. 또 뛰면 어떻게 또 팔게 되면 가격은 이익은 더 나오겠죠. 더 나오면 세금도 더 나오겠지. 이게 계속 반복되면 결국은 결집 이익이 너무 커져서 부동산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제를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예. 자, 그러면 언제 공제하냐? 자, 보죠. 얘는 요건이 있어요. 요건. 공제 요건이 있는데 첫째, 자,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공제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이 대상이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조합원 입주권, 요 세 가지만 돼요. 세 가지만. 그래서 토지와 건물과 조합원 입주권 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 공제 규정이 있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과 조합원 입주권 세 가지만 있다. 두 번째, 자, 반드시요 등기가 돼야 돼요. 등기. 그럼 쉽게 토지 건물은 등기 대상인데 요게 만에나 등기하지 않고 팔았다고 하면 이때는 안타깝지만 장기 보유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등기하고 처분해야 되고, 자, 세 번째 이제 장기 보유야. 그래서 적어도 3년 이상은 보유하고 팔아야 돼요.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했어야만 공제 요건이 성립이 되지. 뭐 사서 판 지가 뭐 끼케봐야 1년 반 됐다. 그럼 얘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돼야만 공제가 돼요. 몇 가지? 세 가지. 자, 그럼 대체 얼마나 공제합니까? 자, 두 번째 공제액인데 공제액은요 이미 나와 있는 양도 차익에다가 양도 차익입니다. 요거 곱하기 자, 좀 이따 나오겠지만 법이 정한 공제율을 곱해요. 뭐에다가? 양도 차익에 이미 나와 있는 뭘 곱한다고? 공제율을 곱해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양도한 게 1세대 1주택 쉽게 내가 판 게 집이다. 집 한 채만 팔고 끝났다라고 하면 이때는 24에서부터 최고 80%까지 공제가 돼요. 다만 내가 1주택이 아닌 기타 그 이외는 뭐 주택이 두 채였다든가 아니면 토지, 건물, 입주권 등등 팔게 되면 이때는 10에서부터 최고 30%까지만 공제 대상이 성립됩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최소는 3년 이상이요. 최대는 10년 이상 보유하면 이렇게 각각 공제가 됩니다. 그 전투 보면 되게 쉽죠, 그죠? 자, 문제는 얘를 외워야 됩니다. 보유 기간마다 몇 %씩 공제하는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또 뭐에 대해서 곱한다고?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공제율을 곱한다 이거죠. 자, 볼게요. 교재. 자, 교재 몇 쪽이냐면 99쪽 갑니다. 자, 볼게요. 자, 99쪽의 중간 2번 양도 소득 금액 계산. 그래서 장기 보유를 상대적으로 우대해서 보유 기간 동안에 명목 소득에 대한 세부담의 경감과 또 과중한 세부담으로 인한 부동산의 동결과 결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장기 보유 자 특별 공제입니다. 1번 등기된 토지와 건물로서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두 번째 자 몇 년 이상 보유하라고? 3년 이상 보유했어야 한다. 그래서 일단 그게 요건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토지와 건물과 입주권이고 자 보유 기간이 몇 년 이상? 3년 이상 돼야 공제한다. 근데 얼마나 공제합니까? 넘겨보시면 이제 공제율 표가 나올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그걸 다 외워야 한다고. 보유 연차별로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7년, 8년, 9년, 10년 나오고 또 그게 1주택인지 주택이 아닌지를 나누어서 각각 다 외워야 돼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이제 덤덤해요. 예. 근데 요거 아니 근데 이거 외우는 거는 죄송한데 3초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주택이죠. 집이야 집. 집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뛰지 88 뛰어 88. 그래서 얘는 9구단 8단 생각하면 돼 8단. 그래서 8에다가 아까 최소 몇 년이야 아까 3년 그거 곱하면 돼 83 24 4년 84 32 5년 85 40 6년 86 48 이해돼요? 그래서 그게 쭉 보면 24부터 82 요게 다 9구단 8단이에요 주택은 1주택은. 그래서 집은 88 뛴다 해서 8 곱하기 보유 연수만 하면 돼요. 그래서 3년 이상이면 83 24 5년은 85 40 10년 80은 80 이렇게 가요. 근데 최대가 80%까지예요. 됐죠? 자, 그다음 옆에 자 이제 이번에는 옆에 있는 건물 진짜 제가 샀어. 진짜 샀어요. 진짜 사면 기분이 어떨까요? 삼삼하겠지. 그래서 저는 3이야. 그래서 3년 이상만 10%고요. 4년부터 3, 4, 12, 5년 3, 5, 15, 6년 3, 6, 18, 8년 3, 8, 24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은 9구단 몇 단? 3단. 주택은 몇 단? 8단. 3초도 안 걸려요. 금방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숫자만 보고서 이거 어떻게 외워하지 마요. 다 외우는 방법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주의하고 대신 뭐에 곱한다?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곱하는 거예요. 절대 양도가액 아닙니다.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곱한다. 이렇게 알아둬야 되고요. 자, 이제 100쪽에 이제 그 박스 밑에 이제 3번 가요. 자, 여기 이번에 개정돼서 요건 바뀌었어요. 법 바뀌었어요.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 대상이라고 보이죠. 그죠? 두 개가 있죠. 1번 뭐가 있고 미등기 자산, 2번 뭐 있고 비사업용 토지인데 내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 공제돼요. 그거 지우세요, 이제. 그래서 내년부터는 미등기 양도만 남고 이번에 비사업용 토지 요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건 없어졌어요. 이제 법 요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1번만 내면 그래서 반드시 등기돼야 한다. 미등기되면 공제 있다 없다? 공제가 없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죠. 이거요. 그래서 이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자, 요걸 빼면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오거든요. 빼기 뭐예요? 기본 공제인데 자, 이제 그게 3번입니다. 양도 소득 뭔 공제? 기본 공제. 요것도 법이 요번에 바뀌었는데 법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자, 양도 소득 무슨 공제요? 기본 공제인데 그럼 얘는 왜 할까? 아까 장기 보유는 부동산 동결과 결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했죠, 그죠? 자, 기본 공제는 왜 할까요? 하는 이유 왜 할까? 그냥 합니다. 쓸까? 이유가 없어요. 왜? 기본이야. 기본 공제에 기본 공제. 무조건 뺀다고요. 무조건. 그럼 언제 뺍니까? 얘도 요건이 있어요. 자, 요거 지울게요. 자, 첫째. 공제 대상 뭐가 되냐? 얘는 모든 자산이 전부 다 공제가 돼요. 다 돼요. 모든 재산이 다 공제가 됩니다. 두 번째. 대신에 등기돼야 돼요. 등기돼야 됩니다. 셋째. 재가치 보유기간은 필요 없어요. 보유기간은 안 따집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 다 된다. 그 얼마 공제하냐 이제 얘가 바뀌었어요. 이번에 얘가 이번에 바뀐 건데요. 얘도 바뀌었어요. 통과됐습니다. 이건 첫째, 이거 이렇게 하면 공제는 이렇게 돼요. 소득별로 뭐별로요? 소득별로 여기서 연의 의미는
양도한 연도예요. 양도한 그의 연도입니다. 연 250만 원이 공제돼요. 얼마나 빼준다고? 연 250만 원. 그럼 내가 금년도에 부동산 팔았다? 그럼 금년도에 무조건 얼마 공제받는다? 250을 받아요. 250. 주의할 게 그럼 팔 때마다 공제받냐? 아니에요. 분명히 뭐 별로입니까? 소득. 얘가 이제 함정인데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첫째는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 권리, 그 다음 기타 자산. 이 전체예요. 요 전체에서 이 전체가 연 25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1년 동안 250이에요. 그럼 내가 1년 동안 올해 뭐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때 판 게 건물이고 이때 판 게 토지다. 그래서 이때 250 공제 받으면 더 이상 공제는 안 돼요. 이제 끝. 이렇게 연 250. 두 번째 또 있어요. 얘 말고 두 번째 주식. 주식은 부동산과 별개로 또 250을 받아요. 연 250. 그럼 내가 요때 주식 팔았다. 주식은 부동산과 별개니까 얼마 공제 가능하고 250 또 가능해요. 자, 요건 기존에 책에 좀 있는 거고요. 자, 추가된 게 뭐냐면 하나 더 있는데요. 요다 쓸게요. 안 보일 테니까. 하나 더. 세 번째 게 뭐냐면 파생상품.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파생상품이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한다고. 그래서 이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얼마? 연 250이 공제가 돼요. 얘도. 이건 또 법 통과된 겁니다. 이건. 그럼 내가 주식 팔고 나서 또 뭐 팔았다? 파생상품도 팔았다. 얼마 공제? 또다시 250만 원 공제. 그럼 내가 1년 동안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파생상품이건 잡동산이 다 팔게 되면 최대 얼마까지 공제 가능하다? 750만 원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저희 시험은요. 750만 원 공제라고 듣고 절대 안 내요. 그냥 그렇지. 연 250만 원. 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 공제는 얼마씩? 연 250만 원씩 공제한다. 그래서 그 이제 보죠. 자, 기본공제 1번. 자, 양도 소득 기본공제는요. 보유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모든 자산에 대해서 적용한다. 단 2번. 미등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3번. 다음에 소득별로 연간 얼마씩? 250만 원에서 지금 현재는 기억 니은 번이고 내년부터는 디귿이 생겨요. 그 디귿이 아까 뭐였습니까? 파생 상품. 그래서 얘도 연 250만 원까지 공제돼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250만 원씩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얼마씩이요? 250만 원씩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빼내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과세 표준. 다 했어요, 이제. 자, 과세 표준 나오면 항상 곱하기 뭐 하면 돼요, 이제? 그죠? 곱하기 세율. 그래서 밑에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어느덧 다음 주. 저희 수업 다음 날이 크리스마스네. 야, 수업해요 그날?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날. 안 해요? 할걸? 여러분이 공무원이십니까? 어? 자, 그거 아마 직원이 공지할 거예요. 근데 안 하겠죠, 뭐 설마. 그게 혐의 임박했으면 합니다. 혐의 임박하면 하는데 글쎄 모르겠네요. 그 뭐 제 과목이 아니니까. 근데 저는 불만이 있어요. 그 크리스마스죠, 그죠? 다음 주가. 그게 왜 그게 크리스마스인지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뭣도 모르고 오히려 성탄절이 낫지. 근데 뭐 메리 크리스마스 모르잖아요, 그죠? 뭔 뜻이야 이게? 그거 모르고 쓴다고. 그 저희는 배워야 돼요. 이게 왜 생겼는지 아세요? 알려줄게요.
옛날 옛적에 날씨가 아주 추웠을 때야. 그때가 서양인데요. 12월 25일이었거든요. 그날이. 깊은 오지 산골이었어요. 그래서 이 산속에 집이 한 채 있는데 예, 이제 집에 있고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딱 두 분만 여기에 살고 계셨던 거예요. 이 산골 마을에. 근데 눈이 펑펑 왔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온다는데 자식들이 못 왔대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음식 준비 다 했는데 자식이 안 오니까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머니가 영감 오늘 너무 심심하지 않아? 어떻게 재미난 일 없을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할멈 오늘 술래잡기나 합시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술래가 되고 할머니가 술래가 되고 할아버지가 숨었대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하나 둘 셋 넷 해서 열을 세서 찾는다 영감. 그래서 할머니가 온 집안을 다 뒤졌는데 할아버지가 없어요. 신기하지.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외칩니다. 영감 못 찾겠소 나오슈. 그랬더니 이 서양이에요 집. 할아버지가 서양은 이제 거실에 뭐가 있어 난로가 있잖아. 굴뚝 밑에서 쑥 내려오는 거 할아버지가 이렇게 굴뚝 밑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걸 보는 할머니가 아이고 영감 크리스마스 그때부터 크리스마스 해갖고 크리스마스가 됐다는 얘기예요. 노잼. 자 갑시다 이제. 뭐 심각하게 듣고 있어요 그걸 또. 자 갑니다 이제. 자 양도세도 마찬가지 이제 얘도 똑같아요. 항상 뭐가 나오면 과세, 표준 나오면 곱하기 뭡니까? 세율 나오고 산출세액 나오는데 일단 얘도 바뀌어요 이번에 법이 요것도. 그러니까 장기 보유 공제 바뀌고요, 기본 공제 바뀌고요, 뭐도 바뀌고 세율도 바뀌고 시험 낼 거 엄청 많아요 올해. 어찌 보면 다 날 수도 있어요 셋 다 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 일단 보죠. 얘는 양도세도 퍼센트입니다. 일단 정률로 쓰고 있고요. 두 번째 얘도 차등 비례세율도 있고요.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초과 누진 세율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이따 보겠지만 양도하는 자산마다 또 보유기간마다 그 다음에 등기마다 등등등 그래서 차등세율도 있고 초과 누진도 있다. 자 그럼 다시 복습해 볼게요. 그럼 대체 차등세율이 뭐고 자 초과 누진이 뭐냐 이건데 저희가 이거 첫날 배웠던 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차등률은 이거예요. 가령 자 이렇게 이게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임 자 1,000만 원 합이 현재 2천만 원이에요. 자 2천만 원이면 그냥 곱하기 몇 퍼센트? 10% 이렇게. 그래서 금액에 관계없이 이렇게 일정하게 비율을 쓴다 이거. 이게 1,000만 원이건 1,000만 원이고. 그럼 좀 1,000만 원씩 해야 돼. 각각 과세한다. 그럼 1,000만 원 곱하기 역시 몇 프로? 10%. 또 1,000만 원 곱하기 몇 프로? 10%. 그럼 얼마씩? 100만 원씩.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뭐가? 비율 자체가 일정한 겁니다. 근데 초과 누진은 자 똑같이 해볼게요. 자 이게 과세 표준인데 자 1,000만 원이에요. 얘는 금액별로 달리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합이 현재 2천만 원인데 그럼 저희 법에는 1,000만 원까지는 어떻게 10%를 쏘고 1,000만 원 넘어간 놈 얼마 써라? 20%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0원부터 얼마까지 1,000만 원까지는 몇 퍼센트를 쓰고 10%를 쓰고 다만 그 넘어간 나머지 1,000만 원 몇 퍼센트 쓰고 20%. 나머지 1,000만 원 곱하기 20% 이렇게 해서 금액이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세율도 점점 커지는 게 이게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한다고 제가 첫날 얘기했어요. 기억 안 날 거예요. 안 놔두세요. 또 할 거니까. 그래서 일단 보면 자 밑에 봐요. 자 4번 양도 소득세를 위해서 우측 페이지 101쪽에 가면 첫째
자, 양도 소득세는요, 과세 대상의 자산별로, 보유기간별로, 등기 여부, 과세 표준 금액의 크기별로 두 가지 차등세율도 있고 뭐도 있다? 초과 누진세율도 있다. 그래서 이제 1번. 자, 내가 양도한 게 토지와 건물 등이었다. 첫째 박스 얘가 미등기면 무조건 몇 퍼센트? 70%예요. 그래서 그럼 아까 잘 봐요. 가령 양도 차익이 이제 9억 나왔다 합시다. 9억 나왔다. 9억 나왔어. 양도 차익 9억 나왔어요. 자, 미등기 되면 장기 보유 공제가 아까 된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결국 양도소득 금액도 얼마고? 9억이고. 또 미등기 되면 기본 공제 돼야 안 돼요? 얘도 안 돼요. 안 되면 과세 표준도 얼마입니까? 9억이야. 그럼 결국 미등기 되면 양도 차익과 과세 표준 금액이 같아지는데 문제는 미등기 되면 양도세가 몇 퍼센트라고? 70%. 그럼 세금은 얼마? 6억 3천만 원이에요. 6억 3천. 결국은 등기하고 파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등기하지 않고 팔면 무조건 양도세 몇 퍼센트? 70%예요. 대신에 등기하고 팔게 되면 밑에 자, 등기됐으면 그때부터 기간 따집니다. 미등기되면 기간에 관계없지만 등기되면 기간별로 해서 등기되고 1년 미만이었다. 얼마? 50%요. 1년 넘었지만 2년 미만이다. 40%요. 2년 넘었다. 6에서부터 38%를 쓴대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 박스에 여기서 자, 초과 누진세율은 자, 과세 표준이 첫째 봐요. 1,200만 원이죠. 두 번째가 4,600이죠. 세 번째 8,800이죠. 계속 금액이 올라가죠. 얼마가 1억 5천까지 가고 있어요. 가면서 옆에 보니까 모두 커져요. 세율도. 그래서 1,200만 원까지 얼마? 6%요. 그게 넘어가면 15%요. 또 넘어가면 24% 점점 커지는 그런 형태가 뭐예요? 초과 누진세율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거 나오면 이걸 축자사자 외우는 분이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저희는 얼마부터 얼마다? 6에서부터 38%이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 표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네. 자, 이제 두 번째 주택가요. 똑같아 주택도. 얘도 미등기 양도도 얼마입니까? 70%. 단 조심할 게 봐요. 1년 이상 보유면 얼마부터 얼마? 6에서부터 38. 1년 미만이면 40. 위에 있는 토지 건물과 지금 같다 같지 않다. 같지가 않아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없어요. 이게 1년 이상이야. 자, 이게 다음 주에 이제 연결될 부분인데 주택은요. 보유기간이 2년 넘어가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주택은 내가 보유했던 기간이 몇 년? 2년 이상 되면 양도세가 없다고요. 비과세가 돼, 비과세가. 그래서 기간이 몇 년? 1년 이상으로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토지 건물은 비과세가 없으니까 기간이 있는 거고 주택은 일단 기간이 2년 넘어가면 비과세니까 몇 년? 1년 이상이냐? 1년 미만이냐로만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죠. 뭐 1200까지는 얼마? 6% 해서 쭉 있는데 근데 조금 아까 요건 이제 지금부터 참고해 듣고 흘리세요. 아까 비사업용 토지도 내년부터 과세한다 했죠. 그래서 그 세율표가 비사업용 토지도 초과 누진세가 있거든요. 있는데 걔는 똑같은 그 표예요. 그 표가 지금 건 6에서부터 38대 그죠? 근데 여기에 뭔 토지면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는 좀 달라요. 16에서부터 48%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6에서부터 얼마지만 38%이지만 그게 어떤 토지면 비사업용 토지였으면 얼마부터 얼마? 16에서부터 48%. 즉 일반적인 누진세에다가 10%가 더 붙는 거예요. 더 붙어서 적용해요. 얼마에다가 일반적인 6에서부터 38에다가 다 10을 더하면 16부터 얼마? 48까지 쓰게 돼요. 요것도 법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요건 나중에 또 얘기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적어 놓으세요. 비사업용 토지 얼마부터 얼마? 16에서부터 48%까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기타 자산도 있고 4번 주식 등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4번은 별 의미 없어요. 항상 부동산 쪽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뭐 곱하기 뭐 과세 표준 곱하기 세로 하면 뭐가 돼요?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양도세 계산 공식에 대한 내용은 다 한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복잡해요? 뭐 복잡해? 쉽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 공식이고, 자, 이제 계산 다 됐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세금 내려가야죠, 그죠?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자, 109쪽 갑니다. 그 109쪽 먼저 갈게요. 109쪽엔. 자, 양도세. 이제 뭐가 나옵니까? 신고, 납부가 나오죠. 거기부터 할게요. 이제 양도세 신고 납부인데, 이제 계산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세금 내려가야 됩니다. 어디로? 세무서로 가요. 세무서로 해서 일단 신고 납부인데 이 신고 납부는 안 바뀌었어. 이는 다행히도 법이 안 바뀌어서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갈 건데 다만 얘도 이제 한 가지 그 나중에 할 얘기인데 그 110페이지 먼저 볼게요. 110페이지 가면 괄호 이번에 양도소득세 물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납이 뭔지 배웠어요. 분납은 뭐고? 분납은 나누는 거고, 물납은 돈 대신 뭐 갖고 된다? 물건 갖고 된다는데, 요건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양도세 물납이 지금 현재 폐지될 예정입니다. 양도세 물납이 이제 없어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돼서 그런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없어질 것 같아요. 국가가 굳이 채권 같은 거로 세금 받느니 돈 받는 게 낫죠. 돈 받는 게. 그래서 요번에 개정된 법령을 쭉 보면 국가가 돈이 없긴 없구나. 세금을 자꾸 걷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물납은 거의 폐지가 될 예정인데 그래서 그거 써요. 옆에다가 폐지 예정.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폐지 예정이라고만 써놓고 그래서 다시 앞쪽에 이제 109쪽 신고 납부죠. 시간 좀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가 신고 납부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